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국 에어컨 클럽 카페의 교육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1년 정도를 교육 진행을 하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 에어컨 실습장입니다. 여기는 여기 와보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에어컨에 관한 상식적인 거, 기술적인 거 정기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에어컨 선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에어컨을 얼마의 용량을 넣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평짜리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쪽에 내가 식당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한 100평 정도가 됐을 겁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점주분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식당을 몇 개를 오픈을 해도 이 용량은 들어간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용량으로 안 되니까 에어컨을 3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끝낸 다음에 설치를 하니까 모양도 안 나오고 처음에 선정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완전히 보기 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선정을 처음에 잘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건들 필요도 없고 배관이 외부 쪽으로 빠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내장 안쪽으로 다 숨기면은 깔끔하게 되는데, 나중에 잘못 선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냉방이나 난방이나 부하 계산을 해서 충분한 양을 넣었다면 다시 공사를 진행 안 해도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소에 평수는 한 20평 정도가 됐었는데, 부하 계산을 해보니까 40평짜리 에어컨이 3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매립 덕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장 공간이 아주 좁아가지고 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20평 공간 안에 매립 덕트 3대가 들어갔으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 왜 이 용량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계산을 해서 이래서 그 공간이 20평이라 할지라도 120평 냉방 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계산을 해서 수식을 풀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근거를 갖고 여기에는 이 에어컨 용량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하고 어떤 데이터적인 근거를 갖고 이 얘기를 한다면 그쪽에도 수긍을 하지만은 내가 무작정 들어가서 여기요? 여기 사무실이니까 아니면 카페니까 식당이니까 이 용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넣어야 되느냐? 여러분한테 오늘 수식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자, 처음으로 이제 내부 공간 부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면적당, 여기 보시면 이게 면적이죠. 가로 세로 면적. 자, 세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의 3이죠. 우리는 이 면적 계산을 하는데 면적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높이는 표준 청고입니다. 표준 청고. 3m를 기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3m가 넘는다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바람이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바닥까지 바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m가 이상 넘으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청담동 쪽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 공간이 꽤 넓었습니다. 약 한 200평 이상이 됐는데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공간이 약 한 4.2m가 됐습니다. 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냉방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난방을 할 때는 바닥까지 떨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카페식인데 손님들이 앉아있다가 발이 시려운 겁니다. 바람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난방 바람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발이 시려운 거예요. 예, 문에서 자꾸 찬기가 밀어 올려버리면 바닥에서 더운 공기가 이렇게 그냥 올랐습니다. 그래서 냉방을 기준하냐 난방을 기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냉방을 기준해서 부하 용량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평수를 쓰지를 못하고 제곱미터를 쓰지요. 제곱미터를 쓰는데 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곱하기를 하면은 면적이 나오지만 면적에 나누기 3.3을 하게 되면 평수가 나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3.3을 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평수. 이 공간이 몇 평인가 하는 평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장을 하실 분들, 카페나 식당이나 업장을 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 삼아 알아두셔도 되고요. 또 에어컨을 설계나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평수가 되는데 이 평수를 부하계산에다 넣으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부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부 부하는 뭐가 됩니까? 내부 부하는 조명, 내부에 있는 홀 내부에 있는 냉장고,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홀 안에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부하가 됩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일정한 열을 냅니다. 사람도 부합니다. 자, 조명도 불을 켜게 되면 기계적인 열이 납니다. 이것도 부합니다. 냉장고, 이것도 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부 부하를 가정집에 공사를 한다. 만약에 요즘에는 큰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가정집에 공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이런 면적이 있으면 거실 있고 여기 주방이 이렇게 딸려갑니다. 요새는 큰 평수들은. 아니면 작은 평수는 그냥 거실만 있는데 여기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또 주방에다 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애들 방도 있고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건너방도 있고 그러죠. 이 화면이 잘 나오려는지.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공간에 거실 공간에 설치할 건가 아니면 카페에 공간에 설치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식당입니다. 식당. 이게 뭐 드는 식당이냐? 여기는 주방 공간이 이만큼이 있을 거고 여기는 홀이 있을 겁니다. 홀.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게 4인석 테이블이라고 생각한다 보면 여기에서 사람이 앉아있고 음식이 뜨거운 음식이 나오고 하면은 이 공간 안에는 열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주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 홀의 부하를, 내부 부하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홀에 있는 내부 부하. 자, 여기서 만약에 불고기를 굽는 식당이다. 아니면 아니면 분식집이다 했을 경우는 많이 틀려집니다. 자, 불고기를 굽는 식당이다 할 경우에는 불판 하나가 가스레인지 하나가 이렇게 해서 가스 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불판 하나가 보통 에어컨의 평수를 8평에서 10평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테이블 하나마다 가스레인지가 올라간다면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잡는데 60평이라는 에어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가만히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약 150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2명당 1평의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인석에 풀로 앉았다고 계산하면 28 약 14평짜리 에어컨이 하나가 사람의 체온만 뺐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공간 부하는 이 얘기를 했고 내부 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냉장고도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식당에는 여기에 뭐 중간에 뭐 테이블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하 개선을 전체를 해야지 나중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점주하고 어떤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간 부하 빼놓고 내부 부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테이블이 4인석 테이블이 만약에 4개가 있다. 꼭 주방에 식당이 아니라도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뭘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콜라텍이 한번 공사를 했는데 20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게 80평짜리 에어컨 4대를 놓았습니다. 4대를 놓았는데 손님들이 앉아서 이게 춤을 추는 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한가운데 가서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좀 밖에 나와서 춤추면 이 시원한 바람이 좀 이리 들어갈 판인데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만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약 한 300칼로리 가까이가 열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은 그 발열량,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열량이 굉장히 큽니다. 약 한 250명 정도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25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약 사람의 체온을 뺐는데 쓰는 에어컨 냉방량이 약 250평 용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부 부하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사무실 공간이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1.5배 공간에 공간 용량을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 여기가 만약에 30평이다 50평이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75평짜리 에어컨을 넣어주면 그렇게 무리가 안 갑니다. 근데 변수가 일어나는 게 뭐냐, 식당 같은 거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못 넣어주면 나중에 보면 더워서 계속 추가로 에어컨을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 에어컨 선정할 때는 충분히 점주나 사장하고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50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반 식당이라고 했을 때는 약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공사를 해보면 4.2배 정도, 그러니까 4배에서 약 한 4.5배까지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떤 조건이냐, 식당 홀 안에서 불고기를 굽는다든가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식당 홀 안에서 썼을 경우에는 약 4배에서 4.5배의 용량, 면적당, 그러니까 내부 공간 면적의 4배에서 4.5배를 넣어줘야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전열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전열부하는 어떤 현상을, 어떤 데에 많이 적용이 되냐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긴 카페입니다. 카페들은 가보면 전부 다 이게 유리창입니다. 유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커피 머신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기서 이제 커피를 제조하는 바리스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전열부하. 여기에서 만약에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앉은 자세가 아니네.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거 앉은 자세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도되는 열을 말합니다. 전도되는 열의 이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전열 부하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콜드 현상이나 핫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쪽 한쪽 팔면에는 덥고 한쪽 팔면에는 시원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에어컨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른 걸로 할까? 이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창 쪽에서 열이 전도되면 열이 전도가 되면은 이 차가운 찬기나 더운 열이 이 창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하 계산을 한다는 것이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유리창 두께가 얼마냐, 유리창이 뭐냐, 유리창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몇 시대에 되느냐, 아니면 이 카페가 남향이냐 북향이냐, 그런 계산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간단히 계산합니다. 한 면적의 공간 면적의 4분의 1이다 하면은 저는 10%에서 20%를 더 플러스를 합니다. 왜? 전도되는 열 때문에. 만약에 전도되는 열이 뭐가 더 심하냐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설치해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여름에 무지 덥습니다. 그 열이 달궈지면, 컨테이너가 달궈지면 이 에어컨 평수에 보통 10평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30평, 40평 넣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전도되는 열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옥상집들이죠. 옥상집들. 그게 한낮에 달궈지다가 4시나 5시쯤 되면은 그 천장면이 달궈져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도 부하 양을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치하고도 또 아마 고객분들하고 이 의견 충돌이 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카페 같은 건 하실 때 면적당 한 면이 있을 경우는 10%에서 20% 용량을 추가로 더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환기부하입니다. 환기부하는 어디에 많이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식당, 그 다음에 여기 공장형 아파트에 환기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 내가 냉방을 했는데 이 외부로 공기를 빼내버립니다. 환기장치가. 자, 그러면 식당 같은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을 막 그 주방 안에서 끓이기 때문에 마력을 씁니다. 마력. 약 3마력에서 5마력짜리 그 덕트로 해서 공기를 빼냅니다. 그러면 여기 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문이요. 문이 이만큼씩 열립니다, 이게. 왜? 여기 덕트에서 이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들어올 공기가 문에서 들어가면 여기를 S개 홀을 냉방, 난방을 해놨는데 이 주방에서 덕트로 빼내니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환기장치가 달려있는 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3마력, 5마력만큼 나가는 양을 여기에다 주방에다 넣어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 못해도 80% 이상 나가는 양, 그러니까 여기 3마력, 5마력 나가는 양에 80% 양을 넣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 안에 있는 공간에 애쓰게 내가 냉방을 해놓고 난방을 해놨는데 이 공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이 더운 열기, 외부 쪽으로 침입하는 열 때문에 이 공간은 다시 냉방을 하든지 난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냉방의 단위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칼로리를 쓴다. 칼로리. 근데 2005년 이후로부터는 와트 표기입니다. 와트 표기. 여러분들이 에어컨 사용하는 에어컨 옆에 보면은 이게 좀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냉방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방 능력. 그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는 칼로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와트 표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한 평당 얼마를 계산하느냐? 1평당 400와트입니다. 만약 이 에어컨이 6000와트다. 전격 냉방 능력이 6000와트다. 하면 나누기 4 하면 됩니다. 나누기 400으로 나눠주면은 이 평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18평까지는 가정용으로 해서 이 400와트가 적용되지만 이거 이상이 되면은 영업용으로 들어갑니다. 단위가 틀려집니다. 또 단위가 만약에 360와트입니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하느냐 영업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에어컨의 냉방 이 평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18평 이상은 영업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규정상 영업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L사 같은 데나 S사 같은 데서는 지금 30평까지도 이 기준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책자상에 나온 거, 냉방 규격집에 나온 것은 18평 이상이 영업용이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아까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릴 게 뭐냐,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바닥까지가 3m라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L사의 2L 에어컨은 내가 설치를 해보니까 거의 한 4m까지, 얘 그냥 바닥 센서가,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내립니다. 한 4m까지 바닥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전 것 같으면 못 내리는데, 지금 것들은 2L 모델은 바닥 거리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닥까지 내립니다. 이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L사가. 뭐 요새 온도 감지하는 센서도 붙어 있고 바닥 거리 감지하는 센서도 붙어 있어서 여기 안에 인버터 팬이 달려가지고 바람을 세게 내립니다. 이게 표준 청구가 3m라 할지라도 3m에다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에어컨 선정에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뭔 에어컨을 선정해야 되는지. 자, 에어컨의 종류에는 스탠드형도 있고 또 천장형도 있고 벽걸이 있고 상치형이 있고 또 천장 거리형이 있죠. 이 계산에 의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자, 공간 부하가 만약에 40평이다. 40평 조금 이쪽으로 올까요? 공간 부하가 40평 플러스 내부 부하. 내부 부하는 뭐 어떤 업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식당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은 여기다가 또 플러스를 시킨다. 만약에 또 40평 전열 부하. 우리 집 조건 아니면 내 업장의 조건, 카페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환기량이 얼마가 되는가. 일반 환기량은 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기량을 제로로 보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한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식당 같은 데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업장 같으면 덕트가 달려있으면 항상 환기량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 손님들이 항상 문을 여닫고 오기 때문에 환기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공기가. 환기량 플러스 30으로 잡고요. 더하기 하면 됩니다. 여기다 뭘 더해야 되느냐? 곱하기 안전율 20%입니다. 계산상 나온 거에 안전율 20%. 예. 혹시나 사람이 더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규정 내부에 있는 부하에 사람이 더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율 20%를 주는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에어컨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때 꼭 이걸 적용을 하는데 최소 내가 계산해서 나온 수식의 숫자가 최소한 80%까지는 가야 됩니다. 80%. 내가 여기 용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카페 아니면 이 식당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평짜리 용량, 100평짜리 에어컨을 설치해야 돼. 맞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최소 80평까지는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고객님하고 의견 충돌이 안 납니다. 제 경험상 얘기한 거고, 뭐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내가 거의 참고 삼아서 더 도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행은 계속 할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은 고객분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면 좋고, 또 에어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어컨 설계를 한다든가 부하 계산을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